이번 시간은 그레이드 롬복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좀 JDBC를 어려워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레이들은 오픈소스 빌드 자동화 툴이라고 하는데요. 특징이 그루비 또는 코틀린 DSL을 사용해서 스크립트가 간결하다. 여기 보시면 되게 간결하잖아요. 우리가 메이븐 같은 걸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XML로 돼 있는데, XML이라는 게 조금 이게 태그가 열고 닫고 하면서 좀 문장이 긴데, 이렇게 이 코틀린이나 그루비 DSL은 이렇게 한 줄로 심플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그레이드, 빌드 전 그레이드 문법이 되게 짧게 작성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 되게 큰 거죠. 그리고 빌드 배포 속도가 빠르다. 여러분들이 그레이드를 한번 써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그레이드를 한번 써보면 다른 거를 못 쓰게 됩니다. 좋거든요. 그래서 사용법이 인텔리제이 아이디어에서는 build.grade를 작성하고 reload grade 프로젝트, 여기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죠, 그레이드를 눌러서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reload grade 프로젝트 하면 이 그레이드 프로젝트 릴로드 하게 되고, 그냥 간단하게 이거 누르셔야 됩니다. reload all grade 프로젝트, 이거 단축키로 지정해 놓으시면요, 그냥 이 빌드 그레이드를 수정한 다음에 항상 릴로드 그레이드 프로젝트 단축키로 저는 컨트롤 시프트 G로 해놨거든요. 그걸 눌러서 이걸 항상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은 라이브러리가 익스터널 라이브러리즈에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쉘에서 플러그인에 따라 여러 가지 태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플러그인스의 ID, 이렇게 자바, 그리고 롬복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롬복하고 자바에 대한 태스크들을 이제 제가 쓸 수 있게 되는데, 이거는 그레이드, 우리는 지금 그레이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 보면은 그레이드 W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그레이드 한 다음에 태스크스 하면은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태스크들 목록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은 이런 태스크들을 사용할 수 있고, 뭐 제일 쉬운 게 그레이드 빌드, 그러면 빌드 태스크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렇게 빌드를 쫙 해갖고 이렇게 빌드 디렉토리에 또 라이브러리즈의 자로 현재 그 프로젝트를 컴파일한 걸 다 이렇게 자료로 하는 기능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ID 같은 데서 통합 개발 환경에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기능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쉘에서 지금 현재 있는 프로젝트를 뭐 웹서버로 배포를 한다든지 자료로 이렇게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용도로 그레이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여기 스크립트만 잘 작성하면은 단박에 여기 그냥 명령만 하나로 태스크를 잘 여기서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임의로 태스크를 잘 정해 놓으면은 단박에 이렇게 태스크 하나로 내가 원하는 걸 자동화해서, 뭐 예를 들면 서버를 뭐 100대를 운영하고 있다, 100대 서버의 동시 배포, 그런 것도 명령문 한 줄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레이드 org 사이트예요. 여기에 다큐멘트에 가시면 많은 문서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읽어보시면은 이 빌드 그레이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성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을 자동화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레이드를 이 부분을만 제대로 하려는데도 여기 문서도 또 엄청나게 길거든요. 이것만 하는데도 또 자세히 제대로 하려면 이것만 하는데도 한 달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이번 학기에는 제가 그레이드를 뭐 빌드 스크립트 만드는 뭐 그런 걸 자세히 하지는 않고 그냥 많이 쓰는 방식대로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그냥 일단 나오는 대로 익히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롬복이란 게 있습니다. 롬복은 우리가 이제 그 클래스를 빈을 만들다 보면 이제 필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getter, setter, 뭐 toString, equals, 해시코드, 그리고 컨스트럭터들, 그리고 항상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롬복은 컴파일 할 때 getter, setter, toString, equals, 해시코드 등을 자기가 자동적으로 코드를 추가해서 만들어줍니다. 설치 방법은 IntelliJ 아이디어에서 파일 세팅스 플러그인에서 롬복을 검색해 설치하시고, 프로젝트에는 build.grade의 플러그인스 블럭에 요거를 추가하신 다음에 릴로드 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하시면 현재 프로젝트에 추가가 됩니다. 그 사용법은 클래스의 다음 애너테이션을 붙이면 컴파일 할 때 코드를 삽입한다. 이거를 보겠습니다. 예, 여기다가 이제 롬복은 이걸 붙이면 되고요.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다 하면 유저를 보겠습니다. 유저가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어떻게 썼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이제 딱 써놓으면 이제 만약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인서트를 해갖고 뭐 getter and setter 이렇게 하고 이걸 쫙 선택해갖고 오케이 하시면 이제 getter, setter가 쭉 추가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럼 또 toString, 그럼 alt insert 해갖고 또 toString 그쵸? 만들어주고, 뭐 지금 패스워드는 안 찍히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빼주고, 또 뭐 equals랑 해시코드 같은 거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이 빈을 만들 때, 빈이라는 게 결국은 이 프라이드 필드들 있고, 이 필드들에 대한 그 getter, setter 있고, 디폴트 컨스트럭터들 있고, 이런 게 빈이잖아요. 빈을 만들 때 이 빈이란 게 데이터를 담는 그릇인데, 빈을 만들 때 항상 이런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해왔는데,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데이터하고 붙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롬복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애너테이션이거든요. 요걸 하시고 컨트롤 F12 그러면은 현재 요 클래스 구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컨트롤 F12 보세요. 여기 getter, setter, 해시코드, equals, 뭐 toString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또 패스워드 같은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니까, toString에 들어가니까, 만약에 유저를 출력하고 싶을 때 패스워드는 출력하고 싶지 않다 그럴 경우면 내가 필요한 것만 따로 오버라이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lt insert에서 toString을 오버라이드를 하는데, 이때 나는 뭐 패스워드는 빼고 이거 3개만 해갖고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우리가 컨트롤 F12로 파일 구조를 보면은 다 있다. 그러니까 현재 코드에는 getter랑 setter들이 없지만 얘네들을 컴파일 할 때 롬복이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getter가 setter가 다 있게 된다. 그렇습니다. 롬복도 또한 홈페이지가 프로젝트 롬복이라는 사이트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문서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스테이블에 가보시면 여기 피처스에 프로젝트 롬복에 보시면 여기 클릭 투 워치 4minute demo to run more 해갖고 이걸 보시면 영어지만 되게 이해하기 쉽게, 또 우리 여기 또 유튜브에는 자막 나오는 기능이 있잖아요. 요걸
4분만 보시면은 금방 뭐 하는지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 중에서 여기 보면 엄청 많아요. 수많은 이렇게 많은 이런 그 애너테이션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거 몇 가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데이터, 아까처럼 데이터 애너테이션을 하면 toString equals hashcode getter setter 메서드를 집어넣고요. 또 no args constructor 하면은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넣고, 원래 디폴트 컨스트럭터는 아무 컨스트럭터도 안 쓰면 항상 있잖아요. 근데 다른 컨스트럭터를 넣으면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no args constructor 이렇게 쓰면 되고, 또 모든 필드를 초기화하는 컨스트럭터, 그럼 all args constructor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기본으로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4개를 다 사용해서 컨스트럭팅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all args constructor 이렇게 쓰고 나면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없어지고 이제 이 컨스트럭터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스트럭터, 이 4개를 다 초기화하는 컨스트럭터, 여기가 처음부터 이제 여기가 user ID 순서대로 되겠죠. 여기 user ID, 이메일, 네임, 패스워드 이렇게 4개 들어가는 컨스트럭터가 user ID, 이메일, 네임, 패스워드 이렇게 들어가는 컨스트럭터가 있는데, 이 컨스트럭터도 있으면서 또 디폴트 컨스트럭터도 또 필요하다. 그럼 그럴 때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디폴트 컨스트럭터 생기고 모든 초기화하는 컨스트럭터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나중에, 지금은 아직 안 배웠지만 SL4J라는 로거를 사용할 거예요. 지금은 system.out.println 했지만 이제 곧 그건 더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SLF4J 이런 걸 쓰면은 이미 이렇게 로고가 미리 세팅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로고를 세팅할 때 이런 라인을 한 줄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있어도 그냥 로그라는 필드가 항상 존재해서 우리가 이 클래스에서 로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일단 요것만 필요하니까 유제에는 요것만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DBC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JDBC가 뭐냐면요, 이제 여기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데이터를 넣거나 해야 되는데, JDBC API라는 거는 인터페이스들만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이 인터페이스만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놨고, 요 제가 점선으로 해 놓은 것들이 JDBC 드라이버들입니다. JDBC 드라이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JDBC API의 인터페이스의 그 구현체들이에요. 여기 있는 이 JDBC API는 자바 SE,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에 있는 표준 API고, 그 API를 임플리먼트한 것들이 이렇게 JDBC 드라이버인데, 보세요.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종류가 다르잖아요. 마리아DB, MySQL, 오라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 데이터베이스가 종류가 다른데, 서로 데이터베이스가 종류가 다르니까 이 벤더들은 서로 자기네들한테 접속하는 자기들만의 방법하고 규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각자가 다 따로 만들면 이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내가 만약 마리아DB를 쓴다면 마리아DB의 접속 방법이 다르고, 또 MySQL 접속 방법 다르고, 오라클 접속 방법 다르고, 이렇게 접속 방법이 다 다르면 데이터베이스를 바꿀 때마다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다 바꿔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바뀔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려고 객체장 프로그램이 있는 거잖아요. API가 있고 이거를 구현체들을 해놓으면 우리는 이 구현체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몰라도 된다라는 거죠. 그냥 API만 사용하면 구현체들이 객체장에서 다형성, 폴리몰피즘 할 때 배웠잖아요. 그 오버라이드 하면 오버라이드한 메서드가 수행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있고 여기 있는 클래스들은 인터페이스 오버라이드 한 것들이니까 인터페이스에다가 이 오버라이드한 이 객체를 오버라이드한 메서드를 실행을 하면 그 메서드가 실행돼서
각각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인터페이스 사용 방법을 배우는 거고요. 이 구현체들은 그냥 이 마리아DB나 MySQL이나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들이에요. 이거들은 우리가 그냥 갖다가 끼우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코드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데이터 소스잖아요. 데이터 소스. 이거 다 인터페이스예요. 보면요. 여기는 인터페이스 아닌 게 없어요. 데이터 소스. 이것도 인터페이스고. 그쵸? 그리고 데이터 소스에서 커넥션 갖고 오면 이 커넥션. 얘도 인터페이스고. 그리고 prepared statement. 얘도 인터페이스고. 컨트롤 B를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B를 누르면 이 클래스로 가요. result set. 이것도 인터페이스고. 전부 인터페이스예요. 우리는 구현체는 뭐가 갖고 있어요? 이 build.grade를 보면은 우리가 넣었던 요거 얘가 구현체예요. 그래서 그 external library에 보면은 요거 그쵸? 요거 자 파일이거든요. 요 jar 파일. 요 jar 파일에 JDBC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들, JDBC 인터페이스를 다 임플리먼트 한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사용을 할 때 보세요. 데이터 소스하고 new MariaDB 데이터 소스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MariaDB 데이터 소스는 이 데이터 소스를 임플리먼트한 구현체란 말이에요. 이거는 MariaDB에서 제공한 거죠. 아까 다운로드 받은 MariaDB 그 자바 클라이언트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소스에 구현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데이터 source.get connection 하면 구현체의 커넥션이 실행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커넥션에 담겨요. 그럼 또 이게 또 구현체의 커넥션이 담기니까 커넥션의 prepared statement 하면은 또 이 커넥션도 MariaDB 커넥션이 또 걔네가 이 커넥션을 구현한 MariaDB 커넥션이 따로 있다고요. 그 커넥션에 prepared statement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자기네 MariaDB prepared statement가 또 리턴 되는 거예요. 그럼 MariaDB prepared statement도 이 prepared statement JDBC API의 구현체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prepared statement에서 또 execute query 하면은 또 그 구현체가 실행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현체 내부는 몰라도 제일 처음에 한번 이렇게 데이터 소스에 구현체의 데이터 소스만 담아주면 그 뒤로 수행되는 거는 전부 다 그 구현체, 영어로는 임플레먼테이션들이 실행이 되고 우리는 사용할 때는 인터페이스만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JDBC 프로그래밍은 크게 세 가지가 답니다. 그러니까 목록 가져오는 거, 한 건 가져오는 거, 추가 수정 삭제하는 거. 목록 가져오는 거는 이제 데이터 소스 DS는 하고 여기 데이터 소스 가져오는 방법이 있잖아요. 요 데이터 소스 가져오는 거는 이게 MariaDB냐 뭐 MySQL이냐 오라클이냐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 소스에 정해지기만 하면 그 뒤로부터는 쭉 여기는 이 노란색들 전부 다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가져오고 데이터 소스에서 커넥션을 가져오고 커넥션에서 여기다 SQL 넣어갖고 prepared statement 만들고 prepared statement라는 것 자체가 미리 준비된 statement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SQL은 파라미터가 물음표로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는 parameterized SQL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SQL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파라미터가 있는 SQL들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미리 프리컴파일이 돼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prepared statement나 set하고 뭐 set int나 set string 같은 걸로 해갖고 SQL 파라미터를 넣는 겁니다. 넣은 다음에 SQL 파라미터를 실행을 시켜요. 그럼 result set이 나오죠. 이 result set은 그림을 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그냥 엑셀 표가 리절트 셋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리절트 셋은 이 리절트 셋에 셀렉트한 결과가 다 담아져 있어 갖고 이 리절트 셋을 내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객체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리절트 셋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결과를 우리
프로그램을 리턴하기 전에 자기가 그 결과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SQL 쿼리를 수행해서. 그 DBMS가 SQL 쿼리를 수행해서 셀렉트한 그 결과를 보는 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절트 셋은. 얘는 그 리절트 셋 끊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창입니다. 창. 이 DBMS의 결과를 보는 창. 그래서 이렇게 엑셀표처럼 보면 되고, 여기 커서가 들어가 있어서 커서가 next 하면서 다음 줄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씩 이 뷰, 지금 리절트 셋은 데이터베이스의 결과를 보는 뷰라고 그랬잖아요. 이 한 줄씩 결과를 이 자기 객체에 담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넥스트에서 다음 줄을 또 객체에 담고, 또 넥스트에서 다음 줄을 또 객체에 담고, 그렇게 해갖고 이거를 리스트에 애드를 다 시켜갖고 리스트를 구하는 거죠. 이게 그겁니다. 계속 rs 넥스트 해갖고 담는 거고, 이 담는 과정, 여기 있는 걸 요 객체로 담는 거. 그래서 rs에 여기 있는 게 get string user id, get into user id, rs.get string email, 여기가 rs.get string name 그렇잖아요. 예, 여기가 name, 요 컬럼명으로요. 또는 뭐 컬럼 순서로도 할 수는 있어요. rs.get into 1, get into get string 2, get string 3 해갖고 컬럼 순서대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정확하지 않겠죠. 우리가 셀렉트문에서 어떤 걸 먼저 셀렉트 했는지를 또 막 보고 복잡하니까 그냥 컬럼 이름으로 셀렉트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절트 셋의 한 행을 요 객체 매핑하는 거, 한 행의 데이터를 객체에 집어넣는 거, 요 과정을 로우 매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절트 셋 핸들러라는 걸 써갖고 리절트 셋 핸들러라는 그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핸들이라는 메서드를 임플리먼트해서 구현을 했잖아요. 그 매핑, 이 매핑은 우리가 직접 해주는 게 좋아요. 물론 자바로 자동 매핑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로우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리절트 셋하고 오브젝트핑을 매핑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리절트 셋의 한 로우랑 오브젝트를 매핑하는 거죠. 그리고 쭉 돌려갖고 리스트에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리절트 셋 클로즈하고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클로즈하고 커넥션 클로즈하고, 여기 커넥션 열고 스테이트먼트 열고 리절트 열었으니까 끊을 땐 거꾸로 끊는 거죠. 그런데 이런 리절트 셋이나 이런 건 사실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끊으면, 그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에서 지금 리절트 셋을 구했잖아요.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끊으면 리절트 셋이 끊겨요. 그래서 리절트 셋은 안 끊어도 되고, 우리가 try with resources 구문으로 커넥션하고 prepared 스테이트먼트 넣었기 때문에 리절트 셋 클로즈는 뭐 따로 안 해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커넥션도 끊으면은 이 커넥션의 prepared 스테이트먼트까지 다 끊깁니다. 예, 그래서 목록일 때는 이렇게 while로 돌리고, 한 건일 때는 if를 해갖고 한 건만 이렇게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추가 수정 삭제는 다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여긴 리절트 셋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까지 연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 넣고, 아까는 execute query지만 얘는 execute하고 업데이트를 칩니다. 그럼 이 쿼리를 업데이트를 치는 거예요. 추가 수정 삭제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끊고 커넥션 끊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전형적인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JDBC가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저 DAO 인풀 using raw JDBC 해갖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DAO를 어떻게 실행시키냐. 여러분, 이 DAO는 실행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DAO는 그냥 메서드만 몰아놓은 거고, 실행시키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인 메서드가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DAO를 이렇게 new 해갖고 인스턴스화 시켜서 얘의 메서드를 호출해서 실행을 시키는 거잖아요.
물론 요 메인 리스트 유저스 ex에 요 DAO 같은 거 만들지 않고 아까 있던 여기 있는 그 리스트 유저스 이 코드를 몽땅 다 갖다가 이 안에다가 넣으면 그냥 실행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데이터 소스를 가져오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그 메인 메소드 하는 데서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데이터베이스 액세스하는 모든 액세스하는 DAO들은 전부 다 한 곳에다 몰아놓고 우리가 이제 쓰면 마치 이 메소드를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리스트 유저스하고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DAO가 그냥 리스트를 가져오니까 이 DAO를 이렇게 다 데이터베이스 액세스하는 걸 한 곳에다 몰아놓고 사용하면은 마치 우리가 이 DAO를 사용할 때는 일반 메소드를 호출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호출해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DAO를 사용할 때 보면은 코드가 이렇게 이제 엄청 길잖아요. 커넥션 열고 프리피어드먼트 열고 뭐 파라미터 세팅하고 리절트 셋 가져오고 이 부분이 로우 매핑하는 부분이에요. 그쵸? 리절트 셋하고 오브젝트를 매핑하는 거예요. 리절트 셋의 한 행하고 오브젝트를 매핑하는 거. 요 과정이 아까 그림에서 봤을 때 요 과정이죠. 루프 돌면서 여기 한 행을 여기 한 객체로 매핑하는 과정. 그래서 목록은 이렇게 while로 하고 한 건은 if로 하고 그쵸? 그리고 업데이트 치는 거는 이렇게 업데이트 치는 거는 리절트 셋이 없죠. 그래서 execute 업데이트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면은 계속 비슷한 코드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코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슷한 코드를 다 한 곳에다 모아놓은 게 뭐예요? DB 헬퍼. 그쵸? 헬퍼로 제가 DB utils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추가 수정 삭제하는 거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추가 수정 삭제할 때는 요것도 SQL만 넣고 파라미터들만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임의 개수의 파라미터라는 뜻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는 파라미터가 한 개 들어가도 되고 두 개 들어가도 세 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 개 들어가면은 실제로 요 메소드에서는 얘를 배열로 취급합니다. 넣을 때는 임의를 여러 개 넣을 수 있고 실행할 때는 뭐 배열로 요 메소드에서는 배열로 취급합니다.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업데이트를 치면 예를 들면 어떤 데서는 이렇게 인자가 3개고 어떤 데서는 인자가 2개고 요게 우리 아규먼트랑 파라미터의 차이가 뭐예요? 아규먼트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데서 집어넣는 이게 아규먼트죠. 그쵸? user.get email, user.get password 이런 게 아규먼트고 파라미터는 요 메소드를 받은 데서 요 메소드를 처리하는 곳에서 들어온 여기가 파라미터죠. 그렇죠? 그래서 넣을 때는 아규먼트는 임의 개수를 넣는데 파라미터를 처리할 때는 배열로 처리한다. 그렇습니다. 요거요. 바락스라고 부르죠. Variable Argument 갖고 바락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add user 할 때 이 db utility 업데이트 이렇게만 호출하면 된다라는 거죠. 아까는 로우제디비션 할 때 어떻게 됐어요? add user 할 때 이렇게 코드가 길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insert update delete에서 달라지는 건 요 쿼리랑 요 파라미터 세팅하는 거 말고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헬퍼를 이용해서 업데이트 치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마찬가지고 리스트랑 get도 마찬가지죠. 근데 얘는 좀 더 복잡해요. 왜냐면 여기에 리절트 셋 오브젝트 매핑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정형화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그림 보면은
유저 리스트 할 땐 여기 유저랑 매핑해야 되고, 유저가 아니고 또 다른 거 만약에 아티클이면은 아티클 가져오면 아티클하고 매핑해야 되고, 그럼 여기 있는 그 컬럼의 컬럼명도 다 달라지고, 그쵸? 여기 그 여기는 요 빈들의 속성 값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니까 매핑은 우리가 직접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매핑도 자동 매핑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하고, 우리가 지금은 자동 매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다 매핑하는 메소드를 매핑하는 것만 여기다 지금 요 리저트 핸들러 뭐예요? 얘 지금 펑셔널 인터페이스잖아요. 그래서 펑셔널 인터페이스 핸들이라는 요 메소드에서 매핑을 하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매핑, 요 퍼레미터들하고 SQL문하고 매핑하는 거, 그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펑셔널 인터페이스의 핸들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매핑해갖고 리턴을 시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핑해서 리턴 시키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리스트 유저를 보면은 여기다가 쿼리랑 퍼레미터랑 매핑만 집어넣으면 되죠. 이 매핑은 이렇게 이 부분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지금 램다 익스프레션으로 그냥 펑셔널 인터페이스니까, 그쵸? 펑셔널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는 램다 익스프레션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서 요 펑셔널 인터페이스 h를 그냥 또 집어넣는 거죠. 그쵸? get도 마찬가지고, get도 보면은 같은 매핑을 하니까, 같은 매핑을 하는 것끼리는 같은 걸 쓰면 됩니다. 매핑을 다르게 하면은 따로 써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요 우리가 아티클을 한번 보면 아티클 뒤에 인풀이라는 걸 되게 만들어 놨잖아요. 리스트 아티클스, 여기서는 리스트 할 때는 타이틀하고 사실 게시글의 내용은 리스트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보통 글의 목록에서는 제목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컨텐트를 셀렉트 안 했고, get 아티클에서는 이제 내용 상세보기니까 여기는 컨텐트를 셀렉트 했고, 사실 리스트랑 get하고 셀렉트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요 컨텐트가 있냐 없냐죠. 리스트에서 컨텐트까지 셀렉트하면 목록의 내용까지 다 셀렉트하면 너무 양이 커지니까 안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여기에 cdate 16으로 한 거는 분까지만 표시하겠다 이런 거고, 얘는 create date고 udate는 update date예요. 그러니까 create date는 우리가 리스트에선 create date만 보고 get 할 때는 create date, udate 다 나오겠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임무를 한 겁니다. 이거는 여기는 컬럼이 상세하게 뭐가 셀렉트 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add article, add article은 title, content, user id, name, 여기 시간은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보면 MySQL 지금 cdate는 date time이고 udate는 timestamp잖아요. 여기 또 current timestamp 있고, 또 요 udate에는 on update current timestamp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요게 디폴트 값이잖아요. cdate는 값을 안 넣으면 자동적으로 이 데이터를 처음 생성할 때의 값이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 입력할 필요 없고, udate는 on update current timestamp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요 뭐 타이틀이나 컨텐트나 유저 아이디나 네임이나 이런 컬럼 중에 하나를 업데이트하면은 그 업데이트한 시간이 udate에 저절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cdate, udate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성이라고, 이 데이터의 생성자, 그리고 생성일, 뭐 수정일, 그건 항상 무슨 테이블이든지 항상 들어가는 게 좋고, 이 생성이라고 수정일은 따로 데이터를 우리가 업데이트 치지 않습니다. 그만 가만 냅두면은 알아서 DB가 알아서 만들어주고 수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따로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add article 할 때도 그냥 이렇게
C데이트, U데이트는 안 넣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티클 아이디는 오토 인크리먼트니까 순서대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넣어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아티클, 여기도 타이틀이나 컨텐츠를 업데이트 하겠죠. 보통 사용자가 자기 글을 업데이트를 치는 거니까 뭐 유저 아이디나 네임 같은 거 업데이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은 U데이트는 자동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안 건드려도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안 넣어도 되는 부분인데 제가 넣은 거는 자기 글이 아니면 수정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거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아니면 프로그램 내에서 업데이트를 칠 때 이 글의 유저 아이디랑 업데이트를 치는 사람의 세션에 들어가 있는 유저 아이디랑 같은지 비교를 해서 다르면 권한 없음으로 가야 되겠죠. 딜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뭐 이렇게 생성자 컨스트럭터에서 데이터 소스까지만 만들어 놓고, 데이터 소스를 사용해서 db-uts까지 세팅해 놓으면 나머지 모든 메서드에서는 db-uts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db-uts.list get, 그리고 얘랑은 지금 서로 매핑이 다르니까 아까 유저에서는 지금 얘랑 목록에서랑 get이랑 지금 똑같이 매핑이 같으니까 이걸 쓴 거고,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get 유저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유저에 지금 항목이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 3개밖에 없었는데, 일반적으로 그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유저의 항목이 뭐 20개, 30개씩 되겠죠. 그러니까 get 유저 할 때랑 리스트 유저 할 때랑은 매핑이 일반적으로 다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상 같으니까 요 같은 매핑을 쓴 거고, 매핑을 다르게 쓸 때는 이렇게 매핑을 따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매핑을 뭐 따로 매핑하는 메서드를 만들어놔서 했다 메서드 레퍼런스 쓰든지, 아니면 매핑하는 거를 뭐 따로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한 다음에 그걸 집어넣든지 상관없고, 코드에다 이렇게 직접 넣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직접 넣어주면 됩니다. 얘랑 매핑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뭐 쿼리랑 퍼미터, 쿼리 퍼미터, 그러니까 add, update, delete 이런 거는 쿼리랑 퍼미터만 넣으면 되고, 이렇게 리스트랑 get 할 때는 쿼리랑 매핑이랑 퍼미터랑 이렇게 세 가지를 따로따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db-uts에서 볼 것은, 이런 여기 지금 퍼미터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arbitrary number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의 개수로 퍼미터를 넣을 때는 얘는 항상 마지막 퍼미터를 해야 돼요. 그쵸? 얘가 중간에 오고 리절트 셋이 끝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리절트 셋도 이 오브젝트의 퍼미터 일부분으로 판단할 어디서부터 리절트 셋이 어디까지 오브젝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점점점인 거는 마지막에 메서드의 마지막 인자로만 이렇게 가변 아규먼트, 가변 인자, 가변 개수 인자는 항상 메서드의 마지막에 넣어야 된다. 이건 중간에 넣으면 안 된다. 그쵸? 중간에 넣으면 이 뒤에 있는 아규먼트 파라미터랑 얘랑 지금 혼돈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항상 마지막에 넣는다. 그러면은 처음 get 호출할 때 처음에 들어가는 스트링은 여기에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가는 인자는 여기에 들어가고, 세 번째부터 쭉 여기로 다 들어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JDBC가 뭐 별게 없어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하면은 다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